안녕하세요. 쉬운 설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CMO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내용 요약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네 가지를 알아볼 겁니다. 주택담보대출 채권, 주택담보대출 채권 집합물, MBS, CMO. CMO는 MBS를 여러 그룹으로 나눈 걸 뜻합니다. CMO의 상위 그룹은 신용등급이 높아지고 하위 그룹은 신용등급이 낮아집니다. 그럼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주택담보대출 채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업은행이 고객 총 10명에게 각각 30년 만기 이자와 원금 합해서 10억 원어치 주택담보대출을 해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업은행은 총 10개의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갖게 됩니다. 참고로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 채권이라는 단어를 짧게 줄여서 주담대채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상업은행은 주담대 채권을 투자은행이나 다른 투자자들한테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은행이 총 10개의 투자은행에게 각각 주담대 채권을 1개씩 팔았다고 하겠습니다. 가격은 1개당 8억이었습니다. 가격이 8억으로 낮아진 이유는 30년 동안 10억을 받을 권리를 10억에 살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이 도박으로 돈을 날려서 파산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A는 10억 중에 한 푼도 못 갚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A에 대한 주담대 채권을 구매한 투자은행의 투자 실적은 투자 8억, 수익 빵원으로 마이너스 8억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투자은행이 주담대 채권 10개를 다 구매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총 80억을 들여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A라는 사람이 파산해서 주담대 채권으로 총 90억이 들어왔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은행의 투자 실적은 투자 80억, 수입 90억으로 플러스 10억이 됩니다. 이걸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담대 채권을 대량으로 구매하면 손해의 비중이 작아져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은행들은 이걸 알고 나서 상업은행한테서 주담대 채권을 대량으로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용어를 하나 알아보면 주담대 채권을 대량으로 모은 걸 주택담보대출 채권 집합물, 영어로는 모기지풀이라고 합니다. 모기지풀은 보통 주담대 채권 수백 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 채권 집합물을 글자가 적은 모기지풀로 부르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투자은행은 상업은행한테서 모기지풀을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은행이 1000억이 들어오는 모기지풀을 800억에 사서 갖고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투자은행이 돈이 필요해서 모기지풀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기지풀이 비싸서 안 팔린다는 겁니다. 대형 투자은행 정도 되면 800억짜리를 한 방에 살 수 있지만 보통의 투자자들은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투자은행은 모기지풀 가격을 많이 낮춰서 팔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땐가 모기지풀의 단점인 비싼 가격을 보완할 수 있는 게 등장했습니다. 그게 바로 MBS입니다. MBS는 대강 이런 겁니다. 모기지풀을 쪼개서 수백 개의 MBS로 만듭니다. 그리고 모기지풀로 돈이 들어오면 수백 개의 MBS로 똑같은 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MBS를 투자자들에게 파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모기지풀의 가격이 800억이고 모기지풀에는 1000억이 들어온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기지풀을 100개의 MBS로 만들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MBS의 한 개당 가격은 8억이 되고 MBS에는 돈이 한 개당 10억씩 들어옵니다. 그리고 만약 모기지풀에 800억이 들어오면 MBS에는 돈이 한 개당 8억씩 들어옵니다. MBS는 손해의 비중이 작아진다는 모기지풀의 장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은 해결한 획기적인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MBS는 인기가 있었고 투자은행은 갖고 있는 모기지풀을 MBS로 만들어서 투자자들에게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번 영상의 주제인 CMO라는 게 개발됐습니다. CMO는 MBS의 한 종류인데요. MBS를 여러 그룹으로 나눈 뒤에 그룹별로 돈이 들어오는 순서를 다르게 한 증권입니다.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특징 때문에 우리말로는 다계층 증권이라고 합니다. CMO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투자은행이 모기지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CMO 100개로 만들어서 투자자들에게 판매했습니다. CMO 100개는 A, B 두 그룹으로 나눠져서 각각의 그룹에는 CMO가 50개씩 들어있었습니다. 모기지풀에 1000억이 들어왔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1000억 중에서 500억이 먼저 A그룹에 전달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500억이 B그룹에 전달됩니다. 그러면 A그룹에 있는 CMO 50개에는 CMO 한 개당 10억씩, B그룹에 있는 CMO 50개에도 CMO 한 개당 10억씩 들어옵니다. 그런데 언젠가 큰 경제 위기가 터져서 모기지풀에 돈이 600억만 들어왔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500억이 먼저 A그룹에 전달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100억이 B그룹에 전달됩니다. 그러면 A그룹에 있는 CMO 50개에는 CMO 한 개당 10억씩, B그룹에 있는 CMO 50개에는 CMO 한 개당 2억씩 들어옵니다. 이게 CMO입니다. 먼저 상위 그룹에 돈을 주고 남은 돈을 하위 그룹에 주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손해를 하위 그룹에 떠넘기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MBS하고 CMO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모기지풀에 총 1000억이 들어왔다고 하면 MBS 100개에는 MBS 한 개당 10억씩 들어옵니다. CMO는 A그룹 50개에는 CMO 한 개당 10억씩, B그룹 50개에도 CMO 한 개당 10억씩 들어옵니다. 모기지풀에 총 600억이 들어왔다고 하면 MBS 100개에는 MBS 한 개당 6억씩 들어옵니다. CMO는 A그룹 50개에는 CMO 한 개당 10억씩, B그룹 50개에는 CMO 한 개당 2억씩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특이한 구조의 상품을 왜 만들었나 하는 겁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상위 그룹에 있는 CMO를 고급 상품으로 만들어서 잘 팔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비유를 하면 이런 겁니다. 결함이 있는 자동차 100대를 모아다가 그대로 팔면 100대 전부 안 팔릴 겁니다. 하지만 100대에서 가장 좋은 부품만 뽑아서 정상적인 차 50대를 만들어서 팔면 그건 나름대로 팔릴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100대 다 못 파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50대라도 파는 쪽을 선택할 겁니다. CMO도 이런 이유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엔 비유 말고 예시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신용등급이 서프라임인 사람, 즉 저소득 저신용인 사람들의 주택담보대출로 구성된 모기지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총 1000억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은행이 이걸 MBS로 만들어서 판매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프라임 모기지풀에 1000억이 다 들어올 확률은 낮습니다. 그러면 MBS 한 개당 10억씩 들어올 확률도 낮습니다. 그리고 이런 MBS를 구매하려는 투자자들도 적을 겁니다. 그런데 투자은행이 서프라임 모기지풀을 CMO로 만들어서 팔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위그룹 CMO에는 돈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니까 잘 팔릴 겁니다. 대신 하위그룹 CMO는 아예 안 팔리겠죠. 하지만 어쨌든 상위그룹 CMO라도 팔아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은행은 이제 모기지풀을 CMO로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까지 MBS, CMO가 뭔지, MBS, CMO가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부터는 하위그룹 CMO는 누가 사가는지, CMO가 어떤 방식으로 나뉘는지, CMO의 특징, 모기지풀, MBS, CMO의 신용등급 비교, 미국의 대형 공적기금, 주택담보대출 채권 낱장, 모기지풀, MBS, CMO의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위그룹 CMO는 누가 사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위그룹 CMO는 보통 투자은행이 다른 곳에 팔지 않고 직접 보유합니다. 아니면 투기성 상품에만 투자하는 투자자들한테 판매하거나 CDO를 만들 때 재료로 사용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알아볼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CMO가 어떤 방식으로 나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선순위 채권, 후순위 채권으로 나뉘는 경우가 있고 선순위 채권, 중순위 채권, 후순위 채권으로 나뉘는 경우가 있고 신용등급별로 6등급으로 나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용등급별로 나뉘는 건 이런 식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퍼센트는 각 그룹이 CMO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를 나타낸 겁니다. 다음으로 CMO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CMO는 상위 그룹일수록 신용등급이 높고 먼저 돈이 들어오고 안전하고 만기가 짧습니다. 대신 안정적인 만큼 액면 이자율은 낮습니다. 다음으로 모기지풀, MBS, CMO의 신용등급을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신용평가회사인 S&P에서는 증권, 채권의 신용등급을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럼 모기지풀부터 신용등급을 보겠습니다. 프라임, RTA, 서프라임 모기지풀은 신용등급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적은 신용등급은 제가 추측해서 적은 겁니다. 실제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MBS입니다. 프라임, RTA, 서프라임 모기지 풀로 만들어진 MBS는 신용등급이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제 추측입니다. 다음으로 CMO입니다. 프라임, RTA, 서프라임 모기지 풀로 만들어진 CMO의 선순위 채권은 모두 신용등급이 AAA입니다. 이거는 실제로도 이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순위 채권은 신용등급이 이렇게 됩니다. 이건 제 추측입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대형 공적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대형 공적기금은 공무원 연금, 퇴직연금 등을 뜻합니다. 이런 곳은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신용등급이 AAA인 증권에만 투자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미국 대형 공적기금이 살 수 있는 증권은 여기에서 색출된 것들입니다. CMO가 개발되기 전에는 투자은행은 대형 공적기금한테 RTA나 서프라임과 관련된 증권 중에서 어떤 것도 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CMO가 개발되고 나서는 RTA나 서프라임과 관련된 증권 중에서 일부라도 팔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걸 보면 CMO가 왜 만들어졌는지, 투자은행이 CMO의 등장을 얼마나 반겼을지 이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담보대출 채권, 낱장, 모기지풀, MBS, CMO의 장단점을 보겠습니다. 이건 읽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영상을 멈춘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